네, 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는 살짝은 좀 아쉽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또 이 경제 지표, 물가 지표는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주말 동안에 유럽에서도 이벤트 여러 가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부분들 포커스 맞춰야 될지 오늘의 정석 알려주세요. 네, 어, 지난주 후반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미 대선 토론 이후의 반응 같습니다.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이 진영 간의 좀 토론이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치 변수, 요거 자체를 시장의 주요 화두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상태에서 약간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제 가져갈 것이냐. 요게 투자가들한테 좀 중요할 건데,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보면은 어떻게 좀 반응하는 걸로 좀 보이냐면, 정치적 이벤트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어디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방산주들 가운데서 LRG 넥스원이 전구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LR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방산 관련된 주식들이 지난주 후반 금요일날 좀 반응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시장에 좀 가져올 수도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좀 테마 성격이 강한데 그 이전에 테마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라든지, 이게 한 1개월 반 정도짜리 시장에 좀 테마 자금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로봇 테마들도 좀 있었고, AI 관련된 좀 테마들도 있었는데, 테마의 어떤 이동이 정치 변수가 좀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 성격이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테마에 베팅되는 돈들은 기질 자체가 좀 재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기질 자체가 좀 달라요.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의 유형과 테마의 유형의 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정치적인 이 테마의 자금들 자체가 하나의 시장에 그 자금을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 테마의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탈에 기반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제일 중요하게 될 텐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외에 AI 쪽과 관련된 건 이거는 이제 산업으로 간다라는 건 확인이 된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하느냐, 얼마만큼 주도적인 좀 역할에 좀 참여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제일 먼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죠.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근데 하이닉스는 실적이 7월 초에 있지 않죠. 7월 말에 있어요. 그 이전에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엔비디아 이 효과가 없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주가 자체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열이 있었던 주식인데, 이 기업이 이제 잠정 실적 7월 5일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거죠. HBM 없이도 괜찮아? 디램이나 낸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의 어떤 이 손실, 이 개선, 뭐 갤럭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또 HBM 없이도 실적 이 정도 나올 수 있니? 그걸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요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시장에서는 좀 그 조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펀더멘털이라는 것 자체가, 펀더멘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근본적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펀더멘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근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게 되면은 기업의 근본적인 거는 이익 창출이잖아요. 이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 기업으로서의 이 뿌리 자체가 없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우리가 HBM에 대한 이 효과가 없었으니까 너 근본적으로
HBM 없이도 현재 주가 수준 8만 원 이상에서 머무를 수 있겠니? 요걸 좀 시장에서는 좀 테스트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된 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하더라도 업황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뭐 철강이라든지 뭐 비철금속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BSI 요 조사대 발표만 보더라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뭐 현대자동차가 시장에서 워낙 좋은 성과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만도라든가 SL 같은 경우도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전기차의 성장이라기보다는 하이브리드의 성장이 기반해서 이번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잘 팔려서 가는 것도 있지만 전기차가 좀 주춤했었을 때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이 판매가 나오니까 화두를 좀 옮길 수 있는 거죠. 예, 좀 전기차 쪽 관련된 시장이 좀 둔화가 되더라도 우리 하이브리드 성장은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니까 PR 구멍이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전기차가 좀 팔리지 않게 되면 판매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트럼프가 되게 됐을 때 걱정거리도 생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이 이번 구간에 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이거에 반전을 일으키려면 너무 싸다라는 인식이 동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60에서는 저는 안착하기 전까지는 그 신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의 이 역할을 바이오들이 그동안 좀 해줬던 걸로 보여요. 알테우젠 자체가 이제 제형 변형이라는 이 딱 머크의 쪽에서 이 독점 계약 이후로 알테우젠이 사실상 리가케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위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박스권 하단을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밀러 쪽 관련된 섹터들이 그나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자금 자체가. 그래서 밑에 있는 주식은 무게중심을 위로 올려야 될 것이고, 알테우젠하고 리가켄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이런 주식들이 그래도 중장기 추세는 좀 무너지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흐름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푸시하는 이런 자금들이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 쪽에서 OLED나 IT 섹터 쪽으로 커져서 반도체가 시장에서 중심이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이 역할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지난주 후반을 보면,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키우기보다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위축받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간신히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퍼져야지 돈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절대 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전기차 성장 둔화가 되니까 아이오닉이라든지 EV 판매 떨어질 거야. 우리는 하이브리드가 있지롱, 이런 식으로. 야, 하이브리드 너무 먼 미래 아니야? 도요타가 더 잘하는데 그럼 내연기가 평균 판매 단가 우리는 올라가고 있지롱,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워낙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주들이 요거 믿고서 이제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걸 못 키우니까 답답한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냐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한국 콜마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OEM 쪽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쪽 관련된, 전력 쪽도 보면은 현대 일렉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LS 일렉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붙는 걸로 봤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음식료 가운데서는 식품료 가운데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주식들, 그 다음에 풀머 같은 주식들이 계속 자금이 이동되는 걸로 봤었을 때, 배터리 쪽으로 갈 돈들이 이쪽에서 계속 좀 돌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를 키우고 있지는 않다.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반도체 쪽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기존의 1등은 유지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2등주들인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이런 주식들도 고개를 이제 좀 들고 있다 이거죠.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 쪽에서. 근데 그 이전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은 먼저 전고점 쳐려갔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 전공정 관련되어서 이제 장비 발주가 되게 민감 업체들이 자금이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삼성 전기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16만 원대 한 초중반에 걸렸던 자리인데 요거 넘으면은 시장에서 이거는 도장을 찍었다고 봐야죠. 쾅쾅쾅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섹터들의 이 상승을 요번에 허락하노라 쾅쾅쾅 신호가 좀 될 수 있다 이거죠. 삼성전기 같은 주식들이 전국적으로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토가 확장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추천 좀 드렸는데 사실 반도체 하면은 항상 그 섹터에서 제외됐던 게 LG그룹주예요. LG그룹주는 반도체로 묶기도 그렇고 굳이 묻자면 이제 IT 섹터 정도, 디스플레이 정도로 묶을 수 있는데 이쪽은 항상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LG전자가 현대차랑 엮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한다는 내용 들어오고 나서부터 10만 원 초중반 때부터 이제 뭐 11만 9변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LG전자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LG 이노텍 있었죠.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20만 원대에서 27만 원. 근데 죽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죠? 근데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탈출한다는 내용 때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얘가 정말 약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영역을 좀 보면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지금 2797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걸 돌파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영토를 좀 확장시키고 있다. IT 쪽이나 LG 그룹주까지. 그래서 저는 이쪽을 여러분들이 더 공략할 때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IT 종목군들 내에서도 조금 더 우선순위를 줄 만한 종목군까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기억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